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풀어주는 누나입니다. 오늘은 행정법 기출 예상지문 OX 메일 테스트 44일차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432번.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대법원은 법령의 소급 적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첫째,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둘째,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셋째,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432번.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431번 해설 참조. 433번.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431번 해설 참조. 434번. 친일재산은 그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친일반 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부진정소급이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친일재산은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친일반 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소급입법 금지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 원칙,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 보장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 소급, 친일반 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 이하 귀속 조항이라 한다. 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35번. 법령의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은 부진정소급 적용에도 적용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부진정소급표, 부진정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대해 국민에게 불리한 법령에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진정소급표는 엄격한 의미에서 소급 적용이 아니다. 436번.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문제는 부진정소급표의 문제이다. 부진정소급표는 엄격한 의미에서 소급 적용이 아니므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437번. 법령의 효력이 시행일 이전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법령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새 법령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진정소급표,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대해 국민에게 불리한 법령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부진정소급표,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438번.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 및 그 허용 여부.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 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 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439번. 개정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더라도 개정 전 법률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률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438번 해설 참조. 440번.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개정된 경우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해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부, 한정 적극.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 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문제를 전부 풀었으면 오답노트 만드는 것 잊지 마세요. 강의가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